이렇게 비중을 관리해서 올라가면 질 수가 없다는 거지.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결국은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50% 확률만 우리가 성공 50% 그러니까 손실 50% 이것만 반복해서 한다 그래도 이 가격 괴리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익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수익과 손실이 50%라 그래도 장기 투자를 하면 이런 게 수익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지. 거기에다가 조금 더 길게 보면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LNF 같은 이 종목 보면 이게 이제 2차전지 전기차 이쪽이죠. 자, 2008년도 이전에 보면 이때 2004년부터 장이 되게 좋았죠. 그래갖고 버블장까지 이제 움직인 거예요. 지금은 이 파동이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의 파동이 1파동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620% 올랐던 이 파동이 지금 이 1000% 파동일 수도 있다는 거지.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덩치가 커진 거죠. 그만큼. 2015년도에 브렉시트가 있었죠. 지금 2018년도. 이번에 리스크가 있었는데 요게 이제 덜 눌린 거지. 그리고 이때 당시에 보면 2004년도부터 2001년도인가?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상승장으로 들어섰다고 보면 되니까 그렇게 움직이는 이런 파동들에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요런 자리에서는 살 수 있다는 거지. 이런 자리에서는. 그쵸? 이거 판단을 했을 때 이때 당시에는 뭐 요런 자리 되겠죠. 밸류를 이제 실정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야, 이거는 2007년도에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버블이 껴있을 때 함께 버블을 키운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2900%가 오르는 동안에 이 밑에 있던 이런 구간에는 이 기간값으로 보면 우리가 기간값으로 보면 이 5년 동안에는 산 사람들은 다 수익이죠. 그쵸? 그러니까 기간으로 보자고. 기간으로 이거는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거고 여기 1년에서만 안 샀으면 됐단 말이에요. 여기 1년에서. 이게 언제예요? 2009년도. 이게 금융위기 이후에 자동차 섹터가 이제 올라가고 뭐하고 하면서 2차 던지고 무슨 전기차고 이런 쪽도 어차피 자동차랑 이제 엮여있는 그쪽 산업이니까 그때 버블을 확대를 한 것 같아요. 2008년도에 금융위기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확대가 된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작살날 때는 이 밸류 책정을 했다 그러면 요 자리나 요 자리에서는 담을 수가 있었어도 이 위에선 사지 않았겠죠. 그쵸? 우리가 판단을 해봤을 때 이 자리에서는 이제 뭐 거품이 확실한 자리였다고. 그때 당시에 이제 밸류를 분석을 해보면 그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무너지게 되면 이 자리에서는 뭐 적자로 전환했다가 무슨 막 적자를 오래 끌고 간다든가 투자를 계속하면 막 중간에 유상증자를 하고 뭐 별로모 것들이 다 있겠죠. 예. 이 구간이 그렇게 힘든 구간을 지나니까 또 이제 좋은 구간이 이렇게 오는 거라고. 보통 중소형주들은 그래서 파동이 이런 식이에요.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이게 적정 가치라고 보면 이게 한번 움직였다가 이 움직임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작살날 때 완전 죽어버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보통 이렇게 움직인다면 중소형주들은 이 한 번에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쉬어가는 기간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뭐하고 할 수가 있어요. 대형주들은 이게 훨씬 천천히 움직이죠. 내려갈 때도 천천히, 올라갈 때도 천천히. 근데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번에 뻗어버린다는 거지. 자기 성향인 거예요. 어느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은. 자, 그러니까 5년 동안 사서 1년에만 안 샀으면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서 들어간단 말이야. 이때는 이게 뭔지도 몰라.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 7년 동안 사서 이거는 손실이 이제 불가능한 구간인데 요 위에 있는 요 위에서 이제 사고 있는 사람들 여기 뭐 25,000원 요 위에서부터 이제 사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리스크가 큰 거지. 이게 예를 들어서 뭐 한 10년, 5년 후에 뭐 3년 당장 뭐 이거라도 이 자리를 넘어간다 그래도 이거는 이제 리스크가 큰 구간이란 말이에요. 왜? 이게 비싸다는 건 다 알아. 이 구간이 PBR이 11배짜리였어요.
이게 11배 구간이라고. 지금 구간이 어디예요? 자, 이 구간이 PBR 이제 뭐 6, 7배 구간이에요. 자, 돈을 버는 시간을 주지 않고 주가가 미리 땡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어때? 이 자리부터가 이제 PBR 3배나 될 거 아니야. 이 자리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편입을 하면 안 되는 구간이라고. 이 자리에서 사서 지금 팔아도 내 기준에는 만약에 이 자리에서 25,000원에 사서 5만원에 팔 수 있었다 그래도 이 자리에서는 편입을 하면 안 되는 구간이었다는 게 제 판단이에요. 이런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에 대해서 가격 괴리를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620%가 이렇게 올라갔죠. 620% 올라갔을 때 절반을 되돌려도 이거는 마이너스 6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600%에서 300%의 수익을 반환한 거잖아. 그래도 이거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620% 안에서 어떻게 나누어서 챙겨갈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계산이 있고, 이렇게 빠지게 됐을 때는 이런 빠지는 구간에서 이제 어떻게 모아갈지, 이 300% 구간에 어떻게 챙겨갈지, 빠지는 구간에 어떻게 모아갈지. 고점에서부터 빠지는 구간은 고점에서부터 빠지는 구간은 보통 보면 이제 기업이 망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요. 이게 빠지는 구간은 보통 보면은 마이너스 50%에서 마이너스 한 70% 정도예요. 자, 저점 구간에서 빠지는 거는 보통 대부분 다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50% 안에 바닥을 잡는단 말이에요. 요런 구간에 진입했으면 이거는 진입 포지션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운 좋으면 사자마자 이제 올라가는 것들도 있는 거고, 이런 종목들은 이런 구간에서는 이게 작살나면 이거 되돌리려면 이건 100%가 필요하고 이건 200%가 필요하잖아요. 이 상승폭이 100%가 필요하다고, 이 자리를 되돌리려면 이 자리는 이제 200%가 필요하고, 수익률 200%가 나와야 이 마이너스 70%를 메울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같은 시점에 항상 이렇게 편입을 해도, 자산을 이제 투입을 해도 안 되고, 자산을 이제 시기로 분산을 해서 투자를 하고, 또 섹터 종목 무슨 뭐 이런 걸로 이제 그때 시기마다 분산을 해서 투자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마이너스 59% 이렇게 빠진 동안에 마이너스 20%, 30% 뭐 이렇게 빠진 동안에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30% 빠져있는 동안에 샀으면 마이너스 한 40%? 30%, 40% 정도 찍혀놓고 바닥 잡고 이 300% 파동이 시작된 거예요. 이 370% 파동이 이제 바닥서부터니까 이게 뭐 한 200%로 줄어들었겠죠. 그럼 이 200% 수익 구간에 어떻게 나눠서 챙겨갈 거냐, 여기에 대한 기준이 잡혀 있으면 된다고. 그리고 나서 무너질 때는 또 67% 무너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310%야, 300%. 무너질 때 이게 50%. 자, 올라갔을 때 이게 뭐 200%. 무너질 때 이게 70%. 뭐 이렇게 작살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100만원을 예를 들어서 100개로 쪼개서 우리가 투자를 했어요. 그럼 이 종목을 10만원을 샀어요. 자, 10만원을 샀는데 100%대 절반을 챙겼어. 그러면 10만원이 빠졌죠. 여기에서 이제 본전은 나온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 뭐 100% 올라갔을 때 보면은 이게 100% 올라갔지만 이 100% 올라간 자리에서는 25% 올라간 거죠. 이거 얼마 올라간 게 아니라고. 뭐 20% 빼면은 10만원 투자해서 12만원을 챙긴 거잖아. 이익을 12만원 창출한 거야. 그리고 이 올라갈 때마다 계속 챙겨갖고 예를 들어 15만원 정도 챙겼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그럼 10만원은 그대로 놔두고 있다고. 요 자리에서 올라간 자리에서 마이너스 50%가 빠졌다 치자고. 이 10만원이 5만원을 됐어요. 그럼 이 5만원에다 5만원을 더 사. 그래도 이 15만원이 있던 돈이, 처음에 이제 15만원이 있던 돈이 10만원이 남아있잖아. 그리고 이것도 10만원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게 또 올라가. 자, 이 자리에서, 이 바닥 자리에서 200이 올라갔어. 10만원을 갖고 있던 게 이제 뭐 30만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요 꼭대기에서 판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절대값을 나눠서 수익이 20만원인데 수익을 절반으로 10만원으로만 보자고. 20만원으로만 보자고. 이걸 또 15만원을 챙겨놔. 그러면 내가 10만원을 챙겨놓은 돈이 25만원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복리를 키워가는 거라고. 이거 그림이 너무 어려운데 이런 거는 이제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다. 그래서 비싸다고 생각되는 자리에서는 더 갈 거다 라는 확신이, 내가 스스로 확신이 있다 그래도 이런 것들은 애지간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싼 구간에 모아가고 이런
이제 움직임이 시작하는 구간에서 밸류 측정을 해봐갖고 내가 투자 가치가, 투자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자리에서 눌려도 그렇게 오래 안 걸린다고. 몇 년 있으면 이제 들어 올린단 말이에요. 길어봐야 3년이야. 그럼 들어 올린다고. 이런 자리에서 편입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뭐 대파동이 이렇게 나오면은 요런 것들은 눌리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왜? 고평가돼 있기 때문에 이게 돈을 벌어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그 고밸류를 해소를 하든가 주가가 빠져서 고밸류를 해소하든가 해야 돼요. 이런 자리에서는 항상 마찬가지야. 이렇게 올라가는 수준에서는 밸류에이션을 예를 들어서 고평가를 받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시간을 흘려갖고 이렇게 고평가를 해소를 하든가 아니면 무슨 주가가 빠져갖고 고평가를 해소해야 된다는 것이. 이거는 버블이 너무 심하니까 이 고평가를 해소하는데 너무 오래 걸린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뭐였어? 자, 가격 괴리를 경험하고 이해하자는 건데, 그러니까 가격 괴리에 대한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보면 쌀 때 사서 비쌀 때 나눠 팔고요. 싸다 싶을 땐 분산 투자로 리스크를 줄여야 되죠. 그리고 주가는 불확실한 경제값, 정치값, 뭐 이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들을 이제 포함해갖고 주가라는 게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치로만 볼 수가 없는데 우리가 투자 판단을 할 때는 가치로만 봐야 돼요. 투자 판단을 할 때. 그러니까 살 때는 이제 현재 가치를 생각을 해서 미래 가치.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 미래 가치를 보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현재 가치가 항상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이 기준을 어떻게 잡아갈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불확실한 경제값, 정치값, 전쟁값. 그러니까 뭐 지정학적 리스크 뭐 있으면 그냥 빠지는 거예요. 기업 가치가 싸도 더 싸지는 거지. 그럼 이럴 때는 항상 기회라는 거야. 진짜 전쟁 나면 뭐 다 죽는 거고. 이거는 뭐 투자 안 하고 있으면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어차피 죽는 거지. 화폐라는 가치가 뭐 없어지는데. 우리나라 자산을 들고 있으면 다 이제 작살 나는 거죠, 이런 거는. 그건 이제 나만 망하는 게 아니고 다 망하는 거니까. 이런 것까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심리값. 지금 싸고 비싸고를 떠나갖고 가격이 싸도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막 덤핑을 쳐요. 전부 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급해서 덤핑을 쳐. 요럴 때 사두면 좋단 말이야. 이렇게 전쟁 났을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만약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게 전쟁 나갖고 망했는데 내가 한국에 살고 있어. 근데 난 달러를 좀 갖고 있단 말이야. 전쟁을 치르다 전쟁이 끝날 것 같아. 전쟁이 끝났어. 그러면 달러 자산을 하나로 바꾸는 것도 투자가 될 수 있겠죠. 정치값도 마찬가지라고. 정치적으로 실수를 되게 많이 해갖고 무슨 뭐 경제가 망가지고 뭐하고 할 때는 항상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지속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동을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파동을 만들기 때문에 이 파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타이밍을 잡으려고 그러면 항상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는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타이밍이라는, 예를 들어서 이런저런 무언가 때문에 올라갈 거라고 뭐가 생기고 뭐하고 했는데 뭔가 갑자기 뭐 이상한 게 나와. 그럼 주가는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투자를 하더라도 비중 관리를 해야 되고 무언가 시스템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장기 투자는 왜 유리하고 항상 이길 수밖에 없냐면 쌀 때, 좋을 때, 내가 뭐 할 때 사서 이거를 그냥 가지고 기다리는 기간값이 기니까, 이 기간값이 이기니까 이길 확률이 훨씬 많은 거예요. 장기 투자는. 단기 투자는 이 이길 확률이 되게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왔을 때는 리스크를 크게 받고 이제 뭐 장 좋은 장이 이제 뭐 지속되고 뭐하고 하면 잠깐 단기적으로는 수익이 더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런 게 생기는 거지. 그런 왜곡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있지 않으면 주식 투자에서는 이제 길게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류가 생기거나 내가 판단에 오류가 생기고 또 실패를 이제 단기적인 실패는 장기적인 실패는 불가능해요. 그래 단기적인 실패는 이거는 그냥 과정인 거예요. 과정. 투자를 하다 보면 단기적인 실패는 항상 과정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투자를 5년 10년 끌고 갈 건데 2년 동안 내 계좌가 만약에 이렇게 안 좋아져 있다. 그럼 이거는 시장 상황인가 무언가 내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야 되겠죠. 내 실수보다 시장 상황이라는 게 많이 반영이 되어 있으면 물론 지금보다 더 잘 방어를 했으면 좋겠지만
이때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이너스 한 30%야. 근데 이 시장 상황이 되게 안 좋아서 지수가 마이너스 한 25% 빠졌단 말이야. 그럼 이건 잘 방어를 한 거지. 근데 시장 상황이 이렇게 안 좋았는데 지수가 한 25% 빠졌는데 내 계좌가 마이너스 40%야. 아, 조금 더 잘 방어했으면 좋았는데 라고 생각하면 그만인 거예요. 결국 이거 되돌릴 때는 더 크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계속 있어요. 계속 100번의 기회 중에 몇 번만 살려도 요런 손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복리라는 거는 계속 쌓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힘든 장에 다 도망가니까 주식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하지 못하는 거라고, 개인 투자자들이. 90% 실패하고 실수를 해도 이기는 게 주식 투자다. 이거는 말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는 실수. 내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실수. 이거는 90% 실패하고 실수해도 이기는 게 주식 투자다.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인 실패는 사실 상관이 없지.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말로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우리가 그려보면 이런 식의 파동이 나오면 보통 이런 쉬어가는 시기가 필요합니다, 항상. 그래서 이게 이런 작은 파동에서 작은 파동에서는 이제 눌림을 항상 공략을 하는 거고요. 이런 눌림 구간을 공략을 하는 거고, 이게 큰 파동이 한번 나오면 이렇게 오래 쉬어가는 기간에 매집을, 여기에 대해서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여기에서 움직일 수 있고, 여기에서 움직일 수도 있고, 여기에서 움직일 수도 있고, 이렇게 쉬었다가 움직일 수도 있어요. 이 기간값이라는 거는 정확히 이 타이밍을 잡아내는 거는 이건 신이 아닌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타이밍을 잡는 거는. 그래서 이런 구간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자산을 하나씩 이렇게 내 계좌에 모아가는 거지. 그리고 기다리면 먼저 튀는 거, 나중에 튀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이런 구간에 사서 자, 내가 생각했을 때 적정 가치보다 낮아 있는 구간에 사서, 자, 길게 보유해서 이렇게 올라갈 때 항상 나눠 파는 그런 타이밍을 잡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반복을 하면 주식 투자를 해서 실패를 할 수는 없어요. 이게 기간이 예를 들어서 이게 쉬어가는 기간이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기간값이라는 거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잡아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면 중간에 잘랐다가 다시 더 비싸게 사든 더 싸게 사든 이 근방에 있으면 다시 사도 되는 거잖아. 내 분석에 무언가 잘못된 부분들이 보이고 뭐가 되면 이제 잘라냈다가 이제 다시 사고 옮겨 타고 이런 것들은 해야 되지만,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을 때는 항상 나눠 팔아야 되고, 살 때는 같은 종목을 나눠 사는 게 아니고 섹터와 비중을 나눠서 여러 종목에 이렇게 비중 관리를 해두는 게 확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가격 괴리를 경험하고 이해하자 라고 제목을 달고 지금 영상을 제작을 했는데, 보니까 지금 해보니까 결국은 또 두서없이 이 가격 괴리에 대한 걸 제대로 설명을 못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내가 말하고 싶었던 그런 것들 말고 좀 산으로 간 느낌이 많이 있네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뭐하고 한 다음에 정리를 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영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장이 좀 힘들고 뭐하고 할 건데 당분간은 이제 힘들고 뭐하고 한다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바닥이 나올 것 같습니다. 거의 금융 중기 뭐 이런 바닥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밸류 상으로 이렇게 쌌었던 구간은 뭐 한국 주식시장 20년 뭐 30년 역사를 보면 1990년도 이때부터 지금 뭐 이런 역사를 보면 한국 주식시장이 정확하게 몇 년이나 열려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역사를 보면은 몇 번 없었던 지금 구간이에요. 뭐 5번 10번 지금 있었던 밸류 구간이 역사적으로 한국 주식시장 역사적으로 요렇게 쌌던, 안에 드는 싼 구간.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이렇게 싼 구간은 몇 년에 한 번씩 밖에 안 와요. 그런 구간에 지금 들어와 있는 구간인데, 지금 이제 뭐 투자를 시작하면 가장 좋겠지만, 지금 이렇게 다들 안 좋다고 할 때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다고 시작할 때 보통
좋다고 떠들어댈 때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 구간에 다들 떠나는 거죠. 이런 구간에 이제 다 떠나가는데, 이런 구간을 견뎌내는 사람들은 다음에 이런 기회를 더 잘 살릴 수가 있고요. 계속 반복적으로 기회가 올 때마다 자산을 크게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계속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소문에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안 좋다고 떠들고 여러 가지 막 불안을 조장할 때 이제 시장에서 도망을 가게 되면 주식 투자에서는 열심히 영원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거는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다 시장에서 이런 장을 경험하는 거는 반복적으로 당연히 올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3년 후에 또 5년 후에 이런 장을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동안 이런 구간이 또 오기 전까지 이제부터 이게 돌아서서 다시 이런 구간이 올 때까지 많이 자산을 키워놓고 또 이제 분산을 해두고 또 다시 이런 구간이 오면 이제 그때는 지금보다 대응을 더 잘해서 수익을 더 많이 내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지금 힘든 구간 이겨내면 길게 보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 이거 뭐야?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 할게요. 소리